ITQ 엑셀 2016 버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 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입력했으니 입력한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너비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은 너비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했을 때 모든 내용들은 우선 일반 표시 모든 내용들은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렬도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B4에서부터 J14 중에서 우선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지시사항을 보면은 조건에서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정렬하지 않아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겁니다. 해당 부분에서 가격에 해당 현재는 F에서 H까지 3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돈과 관련된 회계 서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 서식 기호 없음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판매 수량과 열량에 대한 데이터는 돈이 아닌 양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컨트롤 1키에서 숫자 지정하고요. 1000단위 구분기호 열량에는 필요하지만 수량에는 필요하지 않죠. 그냥 동일하게 체크하고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다시 그냥 동일하게 모두 다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게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비어있는 셀들은 데이터 입력하고서 다시 정렬하도록 할게요. 메뉴와 판매 금액 이 셀도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리고 셀 병합할 곳 있습니다.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그리고 F13, 14 다시 G13에서 I13까지 각각 블록 설정해 주세요. 셀 병합 홈 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병합을 해주세요. 문서 내용 중에 2줄로 입력하는 것 이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첫 줄에서 Alt 엔터키 누르면 줄 바꿈 가능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셀들은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선 전체 데이터 우선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테두리 지정할게요. 홈,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하세요. 바깥 테두리, 굵은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바깥 테두리, 굵은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다시 테두리 열어서 굵은 바깥쪽, 다시 테두리 목록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사행만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B13에서 J14까지를 컨트롤 키 눌러서 별도로 선택해 주세요.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조건에서 제목 도형 만드는 것 할게요. 우선 1, 2, 3행을 행 머리글에서 드래그해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지정을 직접 30 정도로 입력, 확인 눌러줄게요. 삽입 탭 가서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하고 A열 끝에 B열 왼쪽에서부터 G열 반절 정도까지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글꼴, 굴림과 도둠 미리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편하죠. 그래서 도둠 먼저 입력, 그리고 굴림 입력을 해 놓을게요. 현재 이 도형에는 굴림에 24포인트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글꼴 검정색 지정하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와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서식 탭 가서 도형 채우기 색깔 지정되어 있는 노란색 표준색에서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은 무조건 검정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 지정할게요. 도형 효과 누른 다음에 그림자에서 바깥쪽 옵선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옵선 대각선 오른쪽 아래 지정하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고 ESC키 한번 눌러주고요. 홈 탭에 가서 정렬,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현재 셀과 전혀 관련 없는 아무 셀에나 커서를 놓아주세요. 전 L18 셀 정도에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우선 확인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고 다시 L18에서 L19까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너비 조금 조절해야 되죠. 작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19행은 조금 키워주세요. 이제 확인 오른쪽에 3개 셀 선택한 다음에 담당부터 입력하세요. 지점장까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부터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홈 탭에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홈 탭에 클립보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해도 되고요. 형식을 비트맵으로 바꿔도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 하면 그림 복사가 되고요. 출력 형태 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만들면서 너비 조절한 그리고 테두리 지정한 크기 필요 없는 셀 삭제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서 색상 다르게 보이는 셀들 있죠.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그리고 I14 각각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색상 채우기에서 표준색 주황 지정하세요.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14 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 가서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지정하세요. 설정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 지정하고 지시되어 있는 C5에서 C12를 원본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절대 주소 지정됐죠? 절대 주소 지정되었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목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H14 셀도 문자 데이터니까 가운데 정렬하고 너비를 조금 키워주세요. 위에 그림도 다시 너비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F5에서 F12까지 블럭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뒤에 원 표시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제일 위쪽에 있는 G표준을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콤마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샵 콤마 샵샵 0을 입력하면 1000단위 구분기호도 나타나죠. 0 뒤에다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제대로 출력된 거 확인되었죠? 다음 문제, H5에서 H12까지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누른 다음에 이름을 열량이라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1번에서 6번까지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은 판매 순위에 해당되죠. 출력 형태에서 1번이라고 표시된 곳 블럭 설정해 주세요. 먼저 이퀄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이 좀 긴데요. 우선 입력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if문 첫 번째 함수 보면은 if는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 그리고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결과를 수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판매 순위를 구할 때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뒤에 위라는 것을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if 함수, rank.eq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 해서 예로 1, 위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는 여기 뒤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위에서 위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도록 했고요. 1에서 3위까지만 구하죠. 나머지 순위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f문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아무 내용도 출력을 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아무 내용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ank.eq 함수가 2번 사용이 되었죠. if 함수에서 앞쪽에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 2, 3위가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 대한 것 조건 한번 이렇게 랭크 함수로 이 값을 추출을 해냈고요. 두 번째로는 1, 2, 3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rank.eq 함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rank.eq 함수에 보면은 똑같이 G5에서부터 사용했고 그 다음에 G5에서 G11을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선 rank.eq 함수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 아래쪽에도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fx를 눌러보면 rank.eq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한상자 나타났죠. rank.eq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아랫줄에 첫 번째 인수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다 해서 여기 현재 첫 번째 줄이기 때문에 G5에 해당되는 판매 수량의 값 580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퍼런스 인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체 범위예요. G5에서 G12까지 범위 중에 현재 G5가 몇 등이냐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더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죠.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동일하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차이라면은 3 이상이냐 이 비교가 앞쪽에는 들어왔고요. 뒤쪽에는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if문으로 이렇게 조건 비교를 해서 현재 순위를 출력해라. 그래서 1, 2, 3위 같은 경우에는 and 연산자 써서 뒤에 위까지 사용을 해서 나타내고요. 뒤에는 위라는 글자도 없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i6, i7, i8 이런 순서로 i12까지 그대로 모두 다 입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이 함수에서 달러 표시가 붙어있는 절대 주소 빼고 상대 주소로 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줄 바뀜하면서 행과 열이 변환되어야 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 나타납니다. 컨트롤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1위, 2위, 3위까지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아무 내용도 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2번에 해당되는 내용 작성할게요. B9에서 아래쪽 J5에서 J12까지 블럭 설정하세요. 그리고 equal 한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choose 함수도 if 함수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내용을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B9에는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쿠폰 증정, 2면 음료 리필, 3이면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write 함수는 fx 누르고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오른쪽에 관련된 건데요. B5에 있는 텍스트 내용 중에 오른쪽에서부터 글자 한 글자만 출력을 해줘라. 그러면 숫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행에 대해서는 2가 나오고 7행에 대해서는 3이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write 함수에서 출력해준 값을 choose 함수로 넘겨줘요. 그래서 choose 함수는 이 값이 제품 코드의 끝자리가 1이냐 2냐 3이냐 이거에 따라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써있는 이 내용을 출력을 해주게 되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3번에 최고 열량을 구하는 함수, 맥스 함수만 사용하면 되죠. 이 13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을 맥스 함수 입력을 하는데요. 맥스 함수는 아주 간단하죠. 인수 따로 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조건에서 정의된 이름, 열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열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H5에서 H12 범위가 열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서 이 칸에다가 출력을 해줘라. 그냥 그 함수거든요. 블록 설정 따로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엔터키만 눌러도 바로 이렇게 결과값이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이 14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4번의 문제는 수제버거 1일 총 판매 금액에 대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정렬 제가 따로 안 했는데요. 내용 다 입력하고 정렬 같이 하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은 가격과 판매 수량을 곱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 금액을 구하기 때문에 sum product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가격은 F열이죠. 그리고 판매 수량은 G열이죠. 그러면 F와 G열이 행만 계속 5, 6, 7, 8 이렇게 바뀌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equal 입력하고 수식을 내용을 입력하세요. 엔터키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sum product 함수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인수에서 보면 배열 2개를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열에 해당되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에는 판매 수량에 해당되는 가격, 이 2개를 곱해가지고 총 합계를 여기다 출력을 해줍니다. 가격 옆에 X자로 대각선 나와야 되는데 지정 안 했네요. 제가 앞서 안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분도 있겠지만 다시 선택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가서 대각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세트 메뉴 판매 수량 합계 구하도록 할게요.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함수는 dsum 함수만 사용하라고 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equal이라고 수식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하고 dsum 함수 사용을 해주세요. 함수 인수 보도록 할게요. dsum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 범위를 지정해요. B4에서 H12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해놨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에서 필드 6번째 B, C, D, E, F, G에서 판매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4에서 D5라고 했죠. 이건 조건이에요. 구분해서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엔터키 눌러줘 보세요. 1708이 나오죠. 문제 자체가 메뉴 중에서 세트 메뉴만 계산을 해서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곳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6번에 보면은 판매 금액은 H14셀에 아까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록 있죠. 판매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VLOOKUP 함수 꽤 자주 사용하죠.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되어 있죠. 먼저 equal하고 VLOOKUP 함수 엔터키 눌러줘 볼게요. 자, 해당 값은 VLOOKUP 함수가 2개 사용했어요. 앞쪽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에 해당되는 걸 구하겠죠. 오른쪽에는 판매 수량에 해당되는 걸 구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H14셀에 선택되어 있는 것에서 가격의 판매 수량을 구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요. VLOOKUP 함수에서는 앞에하고 뒤에 둘 다 H14셀을 첫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주소로 해서 C5에서 F12까지를 배열로 지정되어 있죠. 현재 이렇게 테두리 보여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4 되어 있고요. 뒤에 0 되어 있는데요. 인수 보도록 할게요. 인수에서 두 번째까지는 배열까지 범위 지정하는 것 얘기했죠. 세 번째는 컬럼 인덱스 넘버예요. 그래서 현재 범위에서 1, 2, 3, 4 해서 현재 범위 C열에서부터 C, D, E, F에서 네 번째 컬럼 가격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레인지 룩업에 관련된 것은 펄스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지정해서 펄스가 되도록 했어요. 값은 8900이라고 나오죠. 현재 통새우 버거 세트일 때 그렇게 나온 거고요. 메뉴를 다른 걸 선택해서 보면은 값이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문제하고 다르게 계산을 하면서 바로 정렬을 하지 않았었죠. 홈탭에서 정렬도 해주고 그리고 표시 형식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판매 순위에서 비고까지 데이터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된 부분은 그냥 가운데 정렬해주고 표시 형식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 열량에 해당되는 곳, 이거는 돈은 관련되지 않죠.
그리고 바로 옆에 세트 메뉴 판매 수량 합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되지 않죠.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숫자 지정,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 눌러주세요. E14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J14도 선택해주세요. 두 개는 모두 다 금액에 해당되죠.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 선택,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너비가 조절이 되었죠. 다시 위에 그림도 너비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녹색으로 지정하죠. 조건부 서식을 막대로 지정할 때는 지시되어 있는 셀만 선택을 먼저 하면 됩니다. 판매 수량에 해당되는 G5에서 G12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 선택은 첫 번째 것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선택을 해주세요. 최대값, 최소값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최소값은 자동을 최소값, 최대값도 최대값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는 7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라데이션 7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그냥 7 놓고 하도록 할게요. 색깔 지정되어 있죠. 색깔은 지시가 되어 있죠. 바로 그걸 선택을 해주세요. 녹색입니다. 테두리 없음 상태,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데이터 막대가 선택되어 나타나죠. 사용하는 엑셀 버전에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그래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버전 차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제2작업 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제2작업 가서 B2에서 붙여넣기라는데요. 붙여넣기하고 바로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지정을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먼저 밑에 삼각형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붙여넣기하고 너비 조절까지 한꺼번에 됩니다. 조건 1번 고급 필터 작성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원산지가 한국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원산지 한번 선택. 뒤에 조건은 판매 수량에 관련되어 있죠. 컨트롤 키 눌러서 판매 수량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조건 위치인 B13셀 선택.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세요. 원산지에 대한 조건 바로 아래쪽 B14셀 선택을 하고요. 조건에 대한 거 입력하세요. 한국이거나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나라고 또는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하지 말고요. 옆으로 가서 한 칸 아래 C15셀에다가 다음 판매 수량에 대한 조건 입력하도록 할게요.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하고요. 650 하면 650 이상인 상태 이렇게 조건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되어 있죠. 어떤 데이터라고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모두 다 조건으로 해서 출력해 주면 되거든요. 필터링을 할 데이터 B2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데이터로 가주세요.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고급 필터 대화상자에서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쪽에 나타나야 되죠.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놓고요. 조건 범위 선택을 한 다음에 B13, C15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복사 위치는 지시된 B18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체크하지 말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두 번째 조건 표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B18에서부터 H22까지 선택하고 그리고 홈탭 가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지정할게요. 홈탭의 표 서식을 열어준 다음에 보통에서 두 번째에 있는 표 스타일 보통 2를 선택을 할게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머리글 행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글 포함 체크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은 행과 열을 출력 형태에서 구분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작업 가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B4에서 H12까지 이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왼쪽에 피벗 테이블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에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하세요.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 선택을 하고 B2셀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났죠.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구분이라고 써있는 C2는 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B4의 가격은 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구분을 먼저 열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가격이라고 써있는 이 내용은 행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조건을 보면은 가격 및 구분별 제품 코드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제품 코드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런데 합계라고 나타날 겁니다. 열에는 값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보이고요.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보이는 곳에서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세요.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합계가 아닌 저희는 평균 구해야 되죠. 출력 형태에서 평균의 소수점이 보인다면 표시 형식에서 소수점으로 보이도록 숫자 서식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출력 형태 보면 소수점 아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표시 형식 설정하지 않고요.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 보면은 평균 판매 수량 이렇게 나오죠. 출력 형태 보면은 단위 EA까지 나와야 되죠. 내용을 써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구분과 가격이라고 써있는 곳은 그냥 선택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서 수정해 주세요. 가격을 그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실행하세요. 그룹화 대화상자에서 시작값은 출력 형태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2002를 입력을 해주세요. 끝은 마지막에 보이는 11,000을 입력을 해주세요. 단위는 보여지는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3000 단위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룹화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확인을 하세요.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서 왼쪽에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옵션 대화상자 나타났죠.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조건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 여기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빈 셀 표시 아스테리스크 별표 모양 2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동일하게 입력했고요.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주세요. 다시 조건을 보면은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표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조건 1, 2, 3, 4 내용 모두 작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수정하면 되는데요. 구분의 열에 해당되는 부분 D, E, F, G, H 여기죠. 단품, 사이드, 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력 형태 보면은 세트, 사이드, 단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변경해야 되는데요. 구분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지정을 하면 세트, 사이드, 단품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가격 데이터가 있는 C5에서부터 드래그해서 H8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정렬 보면은 출력 형태 보면은 빈셀에 나타나는 별표 부분이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죠. 컨트롤 1키 눌러줄게요. 홈 탭으로 가서 우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수평 정렬 맞춰주세요. 다시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회계 서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별표 2개만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너비 조절이 필요한 곳 보인다면 알아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과 출력 형태에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서 제1작업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X축에 보면은 통새우 버거 세트부터 한우 버거 세트까지 나오죠. 빠진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판매 수량과 가격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메뉴와 가격, 판매 수량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메뉴 C4셀에서 클래식 치즈버거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과 판매 수량 나와야 되죠. 가격에서부터 선택해서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데이터 보면 프렌치 프라이는 빠지죠. 베이컨 에그 버거부터 한우 버거 세트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가격과 판매 수량도 동일한 줄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세요. 각각 지정을 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그래프 2차원 막대,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디자인 탭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1 써있는 것 제4작업으로 수정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 시트 탭에서 제4작업 시트를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작업의 이름은 1, 2, 3, 4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에 맞게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3번까지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지정할게요. 디자인 탭,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 1은 바로 옆에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2를 지정할게요. 바로 홈 탭으로 이동해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지시 안 되어 있지만 글자색은 모두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차트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도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 선택을 할게요.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선택을 해주세요. 흰색의 이름은 흰색 배경 1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입력했다면 ESC 키를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홈탭 가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먼저 수정할게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하세요. 채우기 색과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지정, 도형 윤곽선 검정색에 두께는 얇은 것 지정하면 됩니다. 7번의 서식 조건 첫 번째 것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이죠. 가격 이 파란색입니다. 한 번만 막대 그래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고 나타난 아래쪽 목록에서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꺾은 선형의 꺾여진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해당 부분이 표식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에서 맨 앞에 채우기 및 선 선택을 해주세요. 표식이라고 있죠. 목록을 열어줄게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형식, 다이아몬드로 변경, 크기 10이라고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나타나죠. 값이 950이라고 나타나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레이블이 나타날 한우 버거 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오른쪽에서 차트 요소라는 것 더하기를 누르면 나타나죠. 데이터 레이블에서 오른쪽에 삼각형을 눌러주세요. 안쪽 끝에를 하면은 막대 그래프 상단의 안쪽에 나타날 겁니다. 차트 요소는 다시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눈금선, 파선 지정하는 게 있죠. 그림 영역에 가로로 희미하게 보이는 선인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 윤곽선의 대시는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은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입니다. 왼쪽의 값, 출력 형태하고 값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은 축 서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목록 중에 오른쪽에 축 옵션을 클릭을 하세요. 축 옵션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경계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최소값은 0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최대값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니까 그대로 놔도 되겠죠. 단위를 보니까 저희는 100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출력 형태는 200단위로 바뀌고 있죠. 200, 소수점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엔터키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보조축도 다시 한번 숫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제일 아래 최소값은 0원이고요. 최대값은 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범위가 2000원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단위의 주 단위를 2000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에서 숫자 왼쪽에 보면은 눈금선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눈금 클릭한 다음에 주눈금 바깥쪽이 되어 있는데도 안 나타나고 있죠. 없음 다시 바깥쪽 선택하면 나타날 겁니다. 출력 형태 그림 영역 보면 그림 영역의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 테두리에는 윤곽선이 나타나 있죠. 저희는 방금 눈금 지정하면서 나타났는데 왼쪽과 아래쪽 안 나타나고 있죠. 왼쪽의 숫자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서식 탭에서 지정할게요.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윤곽선 색깔만 바꾸면 되겠죠. 아래에 통새우 버거라고 써있는 글자도 먼저 선택, 다시 윤곽선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프의 아래 범례를 보면은 두 줄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 실행하세요.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판매 수량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지시되어 있는 것 모두 없애버리고요. 판매 수량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 범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너무 좁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하고 너무 차이가 날 겁니다.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해서 전체 그래프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 간격 너비 있죠. 75% 정도로 입력하면 출력 형태처럼 너비가 넓어질 겁니다. 다음 9번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아래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 잡고 움직이면 뾰족하게 나온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이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지시 안 되어 있지만 흰색으로 보이고 있죠. 흰색 배경 1색상 선택을 하세요. 테두리는 윤곽선의 검정, 윤곽선의 얇은 두께로 변경할게요. 글꼴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조건 5번에서 차트의 글꼴 굴림 11포인트 지정되었죠. 홈탭에서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내용 입력하고 ESC 키 눌러주세요. 글자가 너무 상단에 가 있죠. 그래서 수직 정렬 가운데 맞춤, 수평 정렬도 가운데 맞춤 지정할게요. 조건에 맞게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출력 형태는 정답 파일, 문제지에서 보여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과 비교했을 때 색상이 다른 부분은 감점사항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